안녕하세요. 이영사입니다. 오늘은 중국 경찰 영사 체험기 세 번째 시간으로 여권 탈취 당하고 신변 위협 받고 있으니 도와주세요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을 처리했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22일 주말 휴일에 우리 국민 김민기 씨로부터 당직 전화로 중국인으로부터 여권을 탈취당하고 신변 위협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나는 곧 신고인 김민기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그날 저녁 6시경 지인을 통해 합의해 보고 다시 전화를 걸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김민기는 다시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지금 칭다오시 성양구에 있는 페이만 호텔에 묵고 있고 현재 실질적인 위협은 없으나 아침 9시경 상대방 측이 다시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두렵다, 도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당장에 신변 위협은 없으나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했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기에 실제 현장에 출동하여 면담하기로 마음먹고 행정원과 함께 호텔에 도착하여 신고인을 면담하였습니다. 김민기는 지난 9월부터 벙커 CU 정제기술 제공을 위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조선족 동포 한 사장과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기름 정제에 문제가 생겨 투자한 한 사장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자 실질적인 신체 위협은 없으나 총영사관의 중재로 한 사장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신고 접수 당일 현장 출동을 통해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각도로 조력하였지만 사건 발생 후부터 현재까지 중국 동포 한 사장에 의한 신변 위협이 전혀 없었기에 결국 당사자 간 조율을 통해 채권 채무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언하고 현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김민기는 이후에도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속적으로 총영사관에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총영사관에서는 최초 현장 출동 이후에도 현장 이해를 추가 출동하였고 총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하여 면담 이후에 유선통화 20여 회 등 신변 위협이 전혀 없는 상황임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자신이 여권을 내어준 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김민기를 대동하고 성양파출소에 신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원인과 면담 과정에서 무언가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이 발견되었고 총영사관에서는 공안 신고를 조력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중국 공안에 충분히 소명토록 하였음에도 그는 계속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듯 했습니다. 일주일 후인 11월 28일 목요일 1시경 칭다오시 청양구 소재 명월관 식당 앞 도로에서 김민기가 한 사장과 재회하여 추후 과정을 협의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반가운 마음에 현장에 나가 중재하려던 찰나 갑자기 어디선가 중국인 폭력배 15명이 한 사장을 덮치고 멱살을 잡고 끌어내는 등 폭행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맞는 사람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대한민국 영사임을 알리고 이를 제지하려고 했으나 말리는 영사에게도 위협을 가하는 그런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한족 건달들이라서 자신들이 어떤 일에 휘말리고 있는지도 전혀 모른 채 막무가내였습니다. 여러 정황상 민원인 김민기가 사주한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원인 김민기는 중국 동포 채권자 한 사장이 자신의 여권을 반환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한국과 중국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폭력배를 동원해서 여권을 반환받으려고 폭력을 사주한 것이었습니다. 민원인은 신변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공안이 출동하는 것은 어렵고 여권 반환 부분도 총영사관이 직접 강제할 수 없기에 부득이 중국 공안에 신고하거나 당사자 간 대화로 풀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속해서 언급한 영사에게도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영사가 상대방인 한 사장에 보섭되어 자국민을 전혀 돕지 않았고 중국인에게 술을 얻어먹고 영사 직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식으로 지인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칭다오 인근의 조선족 동포들은 대부분 저를 알고 있고 이름 석자는 들었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조선족 동포단체 행사가 있으면 되도록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고 그래서 인근의 얼굴이 많이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음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대한민국 영사라면 무조건 한국 사람 편을 들어야지 왜 조선족 편을 드냐면서 따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영사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인 우리 국민이 이익을 위해서 국적을 불문하고 피해자로서의 권리까지 박탈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사건에 따라 우리 국민이 가해자인 경우도 있고 피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폭력배들이 한 사장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영사를 보고 중국인 폭력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사는 여기서 빠져라. 우리가 하는 일에 상관하지 마라. 한국 사람이 여권을 못 찾고 있는데도 도와주지도 않고 말이지. 그들은 고압적인 태도로 나를 위협하려고 했고 잘못하다가는 나도 폭행을 당할 이기였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영사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너희들이 이러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였습니다. 때마침 내가 중국 깡패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던 조선족 동포 사업가 송태한 여행사 사장과 현재는 제한동포경제인연합회 부회장으로 있는 김오림 씨가 달려와 나를 구해 주었습니다. 칭다오 지역에서 아무리 조직폭력배라고 해도 중국 권투대의 챔피언 출신으로 신망이 두터운 김오림 씨를 함부로 건들 수는 없었던가 봅니다. 김오림 씨가 나타나자 중국 깡패들이 쥐죽은 듯 조용했고 김오림 씨가 폭력을 사주한 그 사람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사님이 당신을 많이 도와준 것을 알고 있는데 당신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깡패들을 동원해서 협박하면 되겠는가? 당신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물론 동원된 족폭들이 내가 영사라는 신분을 알고 있는 이상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겠지만 순간적으로 등에서 식은땀이 났었습니다. 평소 김민기의 요청으로 현장 출동을 할 때마다 김민기에 대한 신변 위협은 전혀 없었고 그는 분명 자유로운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었음에도 매번 진술이 번복되고 일관되지 않았으며 중국인과 지인들에게 총영사 간의 대처 및 나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주변 인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현장을 벗어나면서 김민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신체 해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는 영사로서 주말도 마다하지 않고 출동해서 선생님을 위해 도우려고 했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영사를 모함하다니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나 김민기는 자신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횡설수설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을 누가 보내니 나는 모른다. 내가 이 일을 이야기한 사람이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다. 사건이 정리된 후 민원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중국 현지에서 자신을 한국의 벙커CU 정제 분야의 박사라고 호칭하면서 2017년 9월부터 벙커CU 정제기술 판매로 한국과 중국을 왕래하고 있었는데 계약상 문제가 생겨 현지 공장 부지 및 설비를 제공한 한 사장이 자신에게 신뢰를 보이지 않자 여권을 자진해서 보관하게 하고 피해 변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민원인은 총영사관에 여권 재발급을 지속해서 요구하였으나 나는 여권 분실이더라도 사전에 중국 공안에 조사를 이행한 후 여권 분실 증명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만 여권 발급이 가능하고 중국 공안의 사전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비자 문제로 출국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불만을 보인 것을 생각하니 애초부터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김민기는 실제적인 신체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도 채무 이행을 하지 않고 총영사관의 조력을 받아 여권 재발급을 통해 몰래 출국하려 하였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었고 더군다나 채권자인 한 사장이 여권을 반환하지 않자 귀국이 어렵게 되었고 이에 지인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도움을 받아 폭력배를 사주하여 여권을 강제로 반환받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나는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자신을 위해 노력해준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정도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명예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씁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공직자들은 국민을 왕처럼 받들고 서비스하려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도 공직자에게 막무가내로 군소리만 질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조금만 더 이해해 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